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패턴과 모든 과거 역사와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아마 4월 중에 어딘가에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4월은 바닥을 다지는 기간으로 삼고 어딘가에서 어딘지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뭐 이런 모양이 나오든 저런 모양이 나오든 잘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본격적인 2분기 강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렇게 직선으로 오르진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돌파한 다음에 언제까지, 그 다음에 얼마까지 오른 다음에 또 조정이 올까? 네, 뭐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세한 분석까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멘탈클럽 아시죠? 오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시황 정리해드리고 또 매주 라방을 하면서 그런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한 전망들을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 사이클 추적을 더 확실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멘탈클럽 한번 와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하게 얘기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이클 패턴이에요. 사이클 패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이클 패턴에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비슈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서 얘기했던 전망과 약간의 변경점이 있습니다. 비슈사에서 얘기했던 전망 대비해서 약간의 변경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모든 이 사이클 패턴은 비슷하면서 달라요. 사이클이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이클이 과거 사이클 대비해서 엄청나게 뒤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사이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배 오른 사이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배 오른 사이클이에요. 여기서부터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20배가 오른 사이클인데 당연히 계속 똑같이 쫓아갈 수 없겠죠. 당연히 지금 비트코인 여기서부터 20배 오르면 160만 달러인데 당연히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처지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모양을 보면은 각각의 사이클은 모양이 다 달라요. 얘는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반면 여기서는 엄청나게 떨어졌죠. 하지만 이거를 바닥부터가 아니라 고점부터 보면은 더 확실한데요. 고점부터 봤을 때는 모양은 다 다를지언정 사이클 패턴은 같으면서 다른 이런 운율을 그려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사이클은 바닥부터가 아니라 고점부터 봤을 때는 100배가 넘게 올랐던 2차 사이클과 비교해서도 지금 거의 비슷한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이클 모양은 같으면서 다른 운율을 가진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왜 완벽하게 똑같지 않을까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 환경이 너무 다르죠. 시가총액이 매 사이클마다 엄청나게 차이 나고 지난 사이클에서는 처음으로 선물 거래가 허락됐고 이번 사이클에는 처음으로 현물 거래가 허락되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인정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채택률 자체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자체 환경이 달라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달라요. 지난번에는 중국이 채굴을 금지하면서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왔죠. 이번에는 트럼프가 갑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관세 전쟁을 몇 개월 만에 엄청나게 급하게 일으키고 있죠. 지난 1기 때는 1년 넘게 걸렸잖아.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갑자기 가고 있죠. 이렇게 외부 환경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양이 완전히 똑같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거는 제가 비주사에서도 분명히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가지 않을 거고 전반적인 운율이 같은 거예요. 외부 압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이클 모양 자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아주 큰 특징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로만 보면은 어떤 특징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거를 듣고 들으시면은 이해가 돼요. 이번 사이클은 가격이 쫙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쫙 올랐다가 7개월 횡보예요. 7개월 횡보. 이거 칸 쫙 올랐다가 2개월 횡보, 쫙 올랐다가 7개월 횡보, 쫙 올랐다가 지금 4개월 횡보. 한 칸씩 오르는 계단식 상승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난 사이클이나 지지난 사이클, 특히 2017년 같은 사이클을 보면은 폭등 40% 하락, 폭등 40% 하락, 폭등 40% 하락, 폭등 30-40% 하락, 폭등 40% 하락. 이거 그냥 아무거나 볼까요? 몇 프로 하락인지?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에이, 이 정도 하락 몇 프로나 한다고 이거 얼마나 했는데? 40% 하락. 이렇게 밥 먹듯이 있는 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락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면 40% 하락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번 사이클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맥시멈도 30%고 대부분 20%대 하락이었죠. 그렇게 변동성이 적으면서 하나 이렇게 오르는 계단형의 특징을 가져요. 그럼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된 기관과 기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현물 ETF가 본격적으로 발족을 하고 그 다음에 MSTR 같은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50만 개를 넘게 사고 다른 기업들이 MSTR을 전부 따라하고 있죠. 게임스탑이 이번에 따라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대형 기관과 기업들의 그 채택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훨씬 더 무겁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 개인들만 할 때처럼 폭등 폭락하잖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거래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사기만 하지 않아요. 항상
사면서 동시에 해지를 합니다. 사는 것과 파는 걸 동시에 해요. 이렇게 해지를 하고 개인처럼 감정적으로 거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내심 있고 큰 변동성을 용납하지 않죠. 그런 대형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계단형의 상승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트코인의 고점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MVRV죠. 이 MVRV를 보시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급등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급등하지 않고 오르려다가 한번 오르려다가 다시 이러면서 어떻게 이게 고점 지표가 이제 위로 가서 이 위에를 땡 치면은 이제 사이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품이 한 번에 훅 붙도록 놔두지 않아요. 거품이 좀 붙으면은 싹 걷어냅니다. 거품이 싹 붙으면은 싹 걷어냅니다. 거품이 좀 붙으면 싹 걷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품이 크게 한 번에 붙지 않고 과열이 한 번에 심하게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한 계단 밟으면서 탄탄히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상승하는 방식으로 형태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의 비율을 보면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우선은 단기 투자자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단기 투자자 비율이거든요. 단기 투자자 비중이 지난 사이클에서는 고점을 향해서 순식간에 확 오르죠. 한 번에.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고점이었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오르려다가 말아요. 오르려다가 말죠. 훅은 달아오르려다가 식어요. 이러면서 한 번에 이렇게 훅 하고 달아오르지 않고 달아오르려다가 식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장기 투자자 비율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장기 투자자는 고점에서 팔죠. 그래서 얘가 내려가면서 고점이 되는데 한 번에 훅 내려가지 않고 팔다가 말아요. 그러다가 횡보가 길어지면 다시 사요. 그래서 비중을 회복해요. 그러다가 고점에 오면은 팔아요. 팔았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사요. 지금 다시 사고 있어요.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비트코인 요 하락하는 시점에 다시 사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작년 7개월 횡보 끝에 일어났어요. 작년 7개월 행보의 끝 지점에서 장기 투자자가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보세요. 그 일이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더 넓게 보면은 확실합니다. 더 넓게 보면은 장기 투자자 비율이 예전에는 훅 떨어지면서 바로 고점으로 갔죠. 장기 투자자 비율이 훅 떨어지면서 바로 고점으로 갔죠. 이번에 봐보세요. 떨어지려다가 다시 회복해요. 한 번에 지난번처럼 훅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회복하겠죠. 그리고 또 떨어지려다가 또 한 번 회복하겠죠. 이렇게 고점을 향해서 한 번에 확 하고 달아오르지 않고 조금씩 어떻게 보면 지지대를 형성하고 거품을 제거하고 개미들을 털어내고 과열을 해소해 나가면서 계단식으로 조금씩 오르는 게 이번 사이클의 패턴입니다. 그거를 블랙록이 주도해서 하고 있죠. 페닉스를 주도했어요. 1개월 전에.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여기서 보여드린 이때입니다. 이때. 페닉스를 팔면서 주도했어요. 그리고 개미들이 못 견디고 팔 때 가격이 무너지면서 팔 때 다시 사죠. 그거를 블랙록 같은 이런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랙록 자신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으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자기 고객들에게는 포트폴리오에 넣으라고 하면서 개미는 털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데이터로 다 나오죠. 개미 팔면서 가격 하락시키죠. 가격 하락하면은 다시 삽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가격이 이렇게 한 번에 쭉쭉 오르지 못하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전이었으면 쭉쭉 올랐겠죠. 근데 블랙록은 지금 그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가격이 오르면은 팝니다. 왜? 자기 고객들이 사야 하니까. 그렇게 한 번에 오르게 내버려 두지 않고 꾹꾹 눌러 담으면서 가요. 그 다음에 이번 회차에 고객들이 다 탑승했다. 그럼 버스 한번 출발시켜요. 그 다음에 다음 정거장에서 서요. 그리고 그 짓을 또 합니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는 형태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에서 가격이 아직까지 이제 급등기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실 이것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급등이에요. 이번 사이클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2023년 3월이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멘탈클럽에서 2023년 3월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보시면은 최대 450% 올랐습니다. 5.5배 올랐어요. 현재 가격으로도 350%, 4.5배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아니라 자산이 2년 만에 4.5배 올랐으면 사실 말도 안 되게 오른 거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급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기관과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이유도 있지만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동성 확장식의 지연입니다. 제가 슈퍼사이클에서 내놨던 그 슈퍼사이클의 이론 가장 중요한 3가지 이유가 뭐죠?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금리 인하, 유동성 확장이죠. 유동성 확장.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관들의 진입, ETF. 얘네들은 앞에서 다 보신 바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유동성 확장이 제가 비슈사에서 처음 그 책이나 이런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서 썼던 것보다 훨씬 느려요. 이유는 경기가 너무 강해요. 생각보다. 실업률이 아직도 4% 초반대예요. 미국 경기 침체 아직도 안 보여요. 경기가 너무 강하면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유동성 확장 시기가 제가 예상했던 시기보다는 훨씬 느립니다. 금리 인하 아직 2번밖에 안 했어요. 올해도 2번이나 3번밖에 안 해요. 양적 긴축 아직도 하고 있어요. 250억 달러 하던 거 이번에 5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모기지 채권 같은 경우에는 350억 달러였나 300억 달러였나 아마 그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적 긴축이 6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절반 정도 줄어든 것 뿐이지 여전히 양적 긴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지금쯤이면은 원래 한 대여섯 번은 내렸을 거라 예상했는데 2번밖에 안 했고 양적 긴축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확장되는 시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원래는 한 여기쯤에서 유동성 확장을 시작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게 뒤로 밀렸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상승하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의 확장 시점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지점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진짜 유동성의 확장 시기죠. 그리고 지금 그 지점에 겨우 와 있어요. 원래라면 한 여기 정도부터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밀렸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점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유동성 확장 시기가 원래 한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라 생각했는데 출발선이 뒤로 밀린 거예요. 출발선이 지금 뒤로 밀린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확장이 밀리면서 원래 예상했던 시기보다 좀 폭발적인 그 가격 상승이 오는 시기가 뒤로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굉장히 꾹꾹 눌러가면서 변동성 주지 않고 모아가는 거에 플러스 유동성 확장 시기가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하면서 예상보다 뒤로 밀린 거, 출발선이 뒤로 밀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지금 사이클 자체의 페이스가 분명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뀐 거는요, 타임프레임 뿐이에요. 타임프레임이 기관의 진입과 유동성 확장 시기의 지연으로 타임프레임이 조금 바뀌어진 것일 뿐, 기본적으로 저는 여전히 사이클, 4년 주기 사이클이죠. 그리고 이번에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